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르노의 트위지 모델입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고요. 출발은 버튼, 왼쪽이 D 버튼, 그리고 R 버튼, DNR 돼 있어서 드라이브, 뉴트럴, 리버스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기차답게, 아이고, 이게 핸드브레이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제는 안 해줘가지고 소리가 난 거였고요. 굉장히 좀 귀엽고 아담하고 이 사이즈가, 그리고 방지턱 같은 거 세게 넘어가면은 되게 심해요. 충격이. 어이구, 이렇게 아주 살짝 그냥 뭐라 그러죠? 슬그머니 살며시 넘어가듯이 넘어가야지 방지턱에서 이제 충격이 이 하체 하부의 충격이 그대로 위로 다 전해주는 거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식은 잘 하네요. 그죠? 차단기 인식은 잘해서 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인식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인식은 잘 하는 편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차의 그런 높은 토크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전기차긴 하지만 이것도 아마 가상 사운드가 아닐까. 시원하네요. 이제 달리니까 좀 시원하네. 이게 너무 안에 에어컨이나 히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덥고 춥고 비 오는 날도 꿉꿉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되게 신기하고 좀 재밌는 차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지턱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보시면은 창문 자체가 지금 열려있는 게, 다행히 바람이 지금 아침 일찍이어가지고 바람이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서 조금 참을만한 그런 주행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고, 다만 이렇게 멈췄을 때는 바람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쪽에 시승차를 제공해 주셨는데, 맞다, 르노 삼성 측에서 시승차를 제공해 주셔서 시승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선풍기가 있는데 그렇게 뭐 시원하진 않네요. 선풍기 단기를 한번 세게 키워볼게요. 4단계로 4단계로 하면은 바람이 좀 오긴 오네요. 근데 무엇보다 일단 달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지퍼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천이긴 한데 지퍼로 되어 있는 이 창문이 서 있을 땐 바람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야 어느 정도 좀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타는, 이게 2인승으로 탈 수 있긴 한데 뒷좌석이 굉장히 좁아서 좀 타기 힘들 것 같고, 혼자서 타는 거는 괜찮은데 사이드밀러 시야가 은근히 취약하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작고 사이드밀러 작아가지고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사이드밀러 잘 보이고, 그리고 주행 중에 제 목소리가 지금 액션캠에 잘 들어갈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리고 와이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비가 올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열선이 자글자글하게, 전체는 아니고 이 정도 끝에 살짝 남겨두고 이쪽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글자글해서. 그리고 랜드로버나 제규어 차량에 겨울에 열선, 눈 같은 거 이제 왔을 때 녹으라고 해주는 그런 열선도 보이고요. 깜빡이 소리도 뭔가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따로 왼쪽 오른쪽 깜빡이가 이제 밖에서는 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는 비상등이나 왼쪽 오른쪽 깜빡이 구분이 없이 똑같이 요 조그만한 액정 화면에서는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코너링도 굉장히 좋아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뭐 3-40km 정도의 코너를 좌회전 돌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딱딱한 하체로 인해서 좀 더 탄탄한 코너링을 굉장히 카트 느낌 같아요. 카트, 제가 골프장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카트는 타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좀 빠른, 예전에 전동 카트 있었거든요. 나인봇인가요? 그거 탔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드는 전동차 같아요. 전기차라고 하긴 그렇고 전동 장난감? 이런 지금 사운드는 좀 가상으로 내는 사운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출력이 한 16마력이면 6토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을지 엑셀을 깊이 밟아보니까 80km 이상 속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물론 배터리가 더 빨리 달긴 하겠죠. 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지금 완충을 했을 때 한 3-4시간 정도 되면 완충은 된다고 해요. 완속으로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충전이 돼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지금 한 55km 정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바이 바이크보다는 훨씬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왠지 시트는 좋고 차체도 한 2300? 전장이 2300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옆에 보이는 마티즈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이지만 문이 시저도어가 있는데 문 같지 않은 문이 그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바이크에서 체감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좀 안정적인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다만 좀 불만이고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이 굉장히 덥고,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밟았을 때 굉장히 빨리 이거를 응답력이 없어요. 되게 깊이 밟아야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좀 멀리서 서행을 하다가 정차까지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늦은 브레이크 타이밍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재밌는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차량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저같이 덩치 큰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차에서 혼자 타고 뭐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시선이 따갑지만 그런 걸 또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차가 도대체 무슨 차인지. 이거 실제로 근데 저희 아파트에도 한 대 있거든요. 한 대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주의 깊게, 저는 뭐 워낙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의 깊게 봤는데, 출퇴근하면서 잠깐 타봤는데 어느덧 주행거리는 33km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행거리는 700km밖에 안 타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 30km 정도니까 아마 충전은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전은 뭐 회사에 가서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퇴근을 해서 집에서 충전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충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220V로 바로 충전만 하시면 한 3-4시간에 완충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그 정도면은 휴대폰 충전하듯이, 물론 지하철에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출퇴근이나 마실용 뭐 마트에 볼일을 잠깐 보러 다니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량이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승차감은 좋진 않지만 그런 뭔가 좀 자동차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장난감을 타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한여름에는 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철판도 위아래 다 철판이고, 죄송합니다, 철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철판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옆에 창문도 완전히 뜯어 놓고서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뜯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좀 귀찮긴 하고, 이게 버튼이 아니라 지퍼로, 보시는 것처럼 지퍼를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완전히 뜯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레버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 다 탈착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은 안쪽으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도 이 안쪽에 비가 오면은 달리지 않아도 들이칠 것 같아요. 그냥 문을 다 닫힌 상태에서도 들이칠 것 같다는 느낌을 전해받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카트 같은 느낌. 어저께 처음 받으면서도 타는 동안에 계속 웃음이 났는데 그냥 웃음이 나요. 재밌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하고 이제 같이 달리면은 뭔가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달리는 주행 느낌은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풀악셀을 했을 때는 시속 80km 이상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 트위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60km 선에서 이미 제한이 걸려버린다면은 자동차 도로를 탈 때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밟았는데 안 나가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km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밟으면 강제로 나가주니까는 그런 점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80km를 달리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실내로 이을 때는 소음이 엄청나게 커서, 그리고 이렇게 끼어들게 하고 나서도 차를 잘 비켜주시네요. 이게 웬만하면은 경차를 탈 때 잘 안 비켜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귀여워서 한번 쳐다보려고, 내 차 앞에 들어와서 귀여운 차체를 한번 쳐다보려고 비켜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끼어들기 하는데도 차단 변경할 때도 굉장히 잘 비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속을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의 교통 상황의 흐름에 맞게끔은 어느 정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0-70km 이상은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속도가 전혀 그런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트위지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나 뭐 고속도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아시는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까운 출퇴근 거리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뭐 20-30km가 아니라 한 4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50km, 충전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하루에 50km 정도, 50km까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근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충분히 50km까지는 달리긴 하겠네요. 그래서 한 40-50km 매일 주행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물론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녁에 퇴근할 때 한 번만 꽂아주시면 다음날 하루 쓰고, 또 퇴근할 때 꽂으면 다음날 하루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차량인 것 같아요. 투박하고 재밌으면서도, 의자가 리클라이닝은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나 모르겠네요. 의자가 굉장히 각이 깊게 서 있어가지고, 그리고 출발할 때 원래 전기차가 딱 출발하면은 그 전기차 토크를 굉장히 초반부터 빡 쓰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토크를 쓰면서 굉장히 빠르게 스타트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르노 트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트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그냥 천천히, 스타트도 굉장히 좀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단 변경을 또 했을 때도 뒷차들이 굉장히 잘 끼워줘요. 아니, 경차가 할 때는, 경차가 차단 변경 끼워들기 할 때는 굉장히 못 끼워들게 더 맞고 붙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경차를 타본 적도 있고, 그리고 실행차 경차를 운행을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르노 트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끼워들기 하면 다 끼워줘. 진짜 귀여워서 한 번씩 쳐다보려고 더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스타트 할 때 좀 엑셀을 깊게 밟아주셔야지 차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정차를 했을 때 기어가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을 때도 브레이크를 띄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엑셀을 띄고 있어도 차가 안 나가요. 브레이크를 띄고 있어도 차가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음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좀 세게 밟아야 차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안 들어갈까봐 옆에 창문도 닫고 왼쪽만 열고 하는데 굉장히 덥네요. 브레이크도 이제 차량에 뭐 전기차니까 회생 제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효율성 충전을 위해서 회생 제동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가 어느 정도 쓰기는 하는데, 멈출 때 브레이크를 좀 미리 밟아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켜지고, 헤드램프를 껐을 때는 물론 자동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조작을 해주셔야 되고, 헤드램프를 껐을 때는 이제 보시면 데일라이트도 가운데 하나, 헤드라이트 양쪽에 있으면 데일라이트도 가운데 하나로 해가지고 주간주행등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 없으면 되게 덥겠는데 진짜? 선풍기 충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벨트도 이제 3점식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고,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떼고 경고음 들리시죠? 계기판에서도 보여주고, 드라이브에서 브레이크를 떼면은 경고음이 들리고, N으로 이제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를, 변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생각보다 차체는 작은데 핸들,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선풍기 없으면은 진짜 여름에는 조금 힘들게 주행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비상등이 있어요. 비상등이 있고, 여기 보시면 비상등이 들어오는 깜빡이 버튼이나 뭐 좌측이나 우측 들어오는 깜빡이 버튼이 똑같아요. 밖에서는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서는 뭐 좌우 따로 나눠져 있진 않고 똑같이
점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보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왔으니까 충전해 줘야 될 것 같고, 램프는 헤드램프 이제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와이퍼, 그리고 키는 이쪽에 돌려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실내에는 이렇게 페달이 브레이크, 엑셀 나와 있고요. 거의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기 주행 성능, 주행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나 시야 때문에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플래그 타입 형태의 사이드 미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선, 시야 처리가 굉장히 좋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쪽, 왼쪽 오른쪽 아무 데나 다 내리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열고서 살짝 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는데도 땀나요. 이런 식으로 여는 거고요. 여는데도 굉장히 땀이 날 정도로, 내리는 거는 당연히 쉽게. 이 시저도어, 거링도어 자체가 좀 차량을 되게 이런 식으로 내리면 되고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굉장히 좀 뭔가 유니크하죠. 그리고 뒷좌석에도 보시면은 의자 시트가 있어서 타실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충전할 때 연장 케이블, 멀티탭 연장 케이블이고 뒷좌석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은 3점씩 벨트로 되어 있어서 뭐 안전하게 안전벨트도 매고서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좁다 싶으면은 앞좌석을 이제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 양쪽으로 발을 뻗으셔야 돼요. 가운데가 아니고 양쪽으로 발을 뻗으셔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차예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난다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차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데일라이트,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있고, 이쪽으로 여시면 충전, 이거는 워셔액 들어가는 통인 것 같고, 이쪽에 충전 꽂아서 가까우면은 이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하시면 되고, 멀리 이제 충전하셔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멀티탭 가지고 연결해서 연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이트 이제 들어오고요. 와이퍼 있고, 바퀴, 서스펜션 자체, 브레이크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동력은 좋은데 브레이크 담력이 생각보다 느낌이 조금 아무튼 좀 희한하고 애매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쇼바 자체가 그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쇼바는 아닌 것 같아요. 디스크 구경이 작아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걸지 어떤 걸지, 하여튼 브레이크 자체는 그렇게 좀 뭐라 그래, 믿음직스럽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은 13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귀여운 차량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